올해 그 2021년을 맞이해서 1월달 우리가 항상 사회의 첫 번째 시간에는 국제 정세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특별히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2021년 들어서 이제 1월 20일 얼마 남지 않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국제 정세 그리고 특별히 종말론적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이든이 제 46대 대통령이 됐는데 최고령이죠. 지금 7세가 되셨으니까. 그런데 참 이 부분도 재밌는 부분인데, 가장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 대통령은 제 35대 대통령인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과 케네디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미국 역사상 이 바이든은 두 번째 로마 캐톨릭 신자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 이후에 60년 만에 미국의 로마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거죠. 케네디나 바이든 모두 아일랜드계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일랜드 있죠? 우리들 역사 시간에 북아일랜드 배우는데, 북아일랜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청교도, 크롬웰에서 강압적으로 그쪽에 있는 부교들을 다 몰아내고 개신교를 세우는 그런 국가적인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여러분 아는 전통적으로 로마 캐톨릭 국가였습니다. 이 바이든은 굉장히 독실한 로마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당선되는 자리에서 성경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씨를 뿌리면 수확의 시기가 오고 갈등 후에 치유의 시기가 온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개신교 분들도 약간 혼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 찬송가인 독수리 날개 예수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올해 10년 특강을 하면서 바이든과 케네디를 주제했는가? 케네디가 한 그러한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부분들을 잘 비교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1960년 케네디가 당선하고 1961년 그가 3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세기에 태어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시작으로 본격 TV 정치 시대의 개막을 알린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양 당의 후보들이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고 했죠. 미국에서 선거를 거쳐서 취임한 최연소 대통령,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최초의 카톨릭 신자, 또한 아일랜드 이민자 후손으로 면한되는 비와스프 대통령입니다. 와스프는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약자인데 미국의 주류죠. 미국의 주류는 영국 계통의 앵글리세슨족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출신들이 미국의 주류인데, 이 로마 캐톨릭 신자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케네디는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암살당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케네디 가문은 비극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죠. 케네디는 오늘까지도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함께 미국의 진보층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신적 지지에 근접한 미국 진보층을 대표하는 대통령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짧다면 짧은 생애를 살아갔지만 그가 내세웠던 자유, 인권, 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이념이나 소신이 당대에 참신하게 와닿았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자가 외모도 핸섬했고 언변도 뛰어났고, 그런데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자가 암살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지지하든 배척하든 대중들에게 긍정 또는 부정으로 각인되어 있고, 오늘도 이 사람 간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케네디와 같은 로마 캐톨릭 신자인 바이든이 60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케네디 세상적인 평가와 걔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케네디를 뭐로 봐요? 영웅으로 봅니다. 아일랜드에 가게 되면 각 가정집마다 이 케네디 사진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가면은 신이에요, 신. 이 케네디 신입니다. 미국은 1962년 이전에 공립학교에서 아침마다 기도와 성경 봉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 대법원 판결로 공립학교 기도문이 낭독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학교 졸업식이나 운동 경기 등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조치로 확대됐죠. 1962년 기점으로 이런 일이 있었게 됐는데, 미국 수정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산의 자유, 정보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로 미국은 청교도 신앙의 건국 이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가들은 이 1962년 기점으로 미국이 추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이어서 세계를 좌우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가장 전성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를 50년대, 60년대를 미국의 최전성기로 봅니다. 그때 소련과 냉전시대 서방을 중심으로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62년 이후로 미국의 모든 지표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이 케네디는 공립학교 기도문 낭독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평탄에 목숨을 잃게 되죠. 1968년 케네디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냈고 상원 의원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42살 젊은 나이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이라고 1996년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친척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아내 캐롤린 베셋과 경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의문의 추락사고로 39세에 비명 행세를 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비극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이 가문을 뒤엎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전설한 바와 같이 케네디는 미국에서 카톨릭 신도로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유럽 캐톨릭 종교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배경, 이것이 미국의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국 안에서 과거 캐톨릭은 환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죠. 특히 교황 등 위계 질서가 분명한 캐톨릭을 종교를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거 잘못하면 미국이 교황 말에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1960년 선거 때 막 있었어요. 1960년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케네디는 그해 9월 12일 자신의 캐톨릭 신앙을 문제 삼는 분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분명하게 연설했습니다. 나는 카톨릭 신도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교회를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종류의 미국을 믿느냐다. 나는 정교 분리가 분명한 미국을 믿는다. 어떤 카톨릭 성자도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명령할 수 없고 어떤 기독교 목사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말하는 미국을 믿고 있다. 맞는 참 맞는 말이죠. 왜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기가 캐톨릭 신자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사실은 그것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도 어떤 캐톨릭 사제가 나에게 어떤